키워드적으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연착륙 경착륙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.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냐 골디락스로 올라갈 것이냐 아무 이상 없이 넘겨갈 것이냐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. 경기 침체가 오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진짜로 1년 뒤 2년 뒤에 5% 이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어느 정도 비중에 따라서 미리 물량과 수량 가격을 모아가는 어느 정도 비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장기간 고금리 유지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이냐, 발표되는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서 경기도나 신호에 따라서 금리 속도는 조절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면 뭐 실업률이 높아지고 고용이 꺾이고 물가가 잡히고 유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물가가 2% 근접까지 가야 됩니다.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들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선반영은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이를 통한 고금리 유지 기간 또한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봐야 될 지표들이 뭔가 딱 제가 말씀드리면 유가 보셔야 되고요. 유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, 어느 정도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건 물가가 잡힌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. 환율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금리가 떨어질 건 맞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, 안전자산이 어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금리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라든지 CME 금리 동향표라든지 금리가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흐름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고용 또한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경기가 꺾이고 소비 여력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아니면 물가가 오르고 있느냐 인플레이션 중요 지표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연준의 최종 목표는 인플레이션 2%입니다. 물가 2%입니다. 이 2%까지 도달하기 위해선 이러한 큰 흐름의 중요한 지표들을 파악해 주시는 것이 좋다. 이러한 상관관계들 확인해 주시면서 시장 참여하시는 것이 채권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여유롭게 투자하시면서 조정받을 때 물량 담을 수 있는 중요한 관계로 공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채권을요 계속 말씀드렸어요. 채권은 내 전체 자산 중에서 10% 정도만 금리 인하에 맞춘 해칭용 현금성 자산으로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최근에 제가 수익률 결산 11월달 결산했어요. 주식이 지금 90%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저도 채권 투자자지만 주식 또한 같이 모아가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채권보다도 주식의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고요. 채권은 진짜 금리 인하했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 관계와 그리고 상황에 따른 해칭 현금성 자산으로만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정말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. 하락장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상승장에서 힘드실 거예요. 왜 힘드시냐? 11월 달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3대 지수가 10% 이상 올라줬고요. 3대 지수를 추구하고 있는 세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30% 이상 상승을 해주었어요. 무려 TMF는 40%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지금 포모 현상이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. 포모 현상이란 나만 거지 되는 것 같아, 나만 부자 못 되는 것 같아 라는 심리로 지금 사야 돼, 너도 나도 돈 번다라는 상승장에서 사는 이 심리, 투자 탐욕이 정말 극에 달할 것 같아요. 왜냐면 탐욕지수 또한 68점으로 70점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그쯤 되면은 포모 현상이 더욱더 심해져서 계속 상승이 갈 겁니다. 하지만 단기간에 높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로 투자하실 때 이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몰빵 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. 이때 못 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. 매수할 자리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언제 매수하느냐? 언제 매수하느냐?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. 이 급격한 상승 그 뒤로 이러한 조정장 맞이할 때 분할 매수를 조금만 물량을 들어가시는 겁니다. 이때 기회 줄 때 그래도 분할 매수로 저항받고 하단 닿을 때 매수해 주시는 거예요. 진짜 사야 할 때는 여기였어요. 하지만 우리 못 사신 분들 계실 때고 사신 분들 계시겠지만 못 사신 분들 상승장에서 포모 왔다고 이때 사시는 거 아닙니다. 이때 사시면 또 물려요. 그럼 또 이때 또 손절해서 매도하시는 거예요. 그러지 마시고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다리셨다가 좀 여유롭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하락하고 조정받을 때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비중 어느 정도 조절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것이 최대한 여유로운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러한 여유로운 매매 어떤 게 필요하죠? 바로 현금입니다. 내가 현금 없으면 되게 조급합니다. 왜 현금이 없을까요? 몰빵 매수했기 때문이죠. 이러한 고점에서 몰빵 매수해서 이 부분에서 손절하고 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대한 현금을 가지시고 여유롭게 분할 매수, 조정받고 하락받을 때 분할 매수로 해주시는 것이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지금 상승장 폼을 겪으시고 어떡하지 있는
인내심 어떡하지 하실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시대에 당하는 일, 시장에 당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.